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의 정욱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4월 11일,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좀 미국은 고자세고 우리 정부는 좀 저자세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당당한 자세로 따질 건 따져가면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처음에는 북한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회담 결렬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들, 지난 3월 30일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담 이틀째인 2월 28일 미국은 전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율하기보다는 이른바 비핵화 정의가 담긴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를 한 것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이 문서에는 단순히 북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미국에게 넘겨야 되고 모든 탄도미사일도 폐기해야 되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런 것들도 모두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비핵화 자체도 결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탄도미사일 또 생화학무기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항목문서와 다름없기 때문에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미국이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아서 회담을 결렬시켰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작성한 비핵화 정의 문서에 한국도 동의한다 라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워낙 지금까지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 즉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정의 문건에 동의하는 순간 그것이 중재자든 혹은 운전자든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잃게 되고 미국의 범위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선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비핵화 정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거듭 확인된 것처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양측의 동상이몽은 결코 좁힐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무엇인가 라는 입장 또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비핵화 정의 문서를 작성을 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핵화 정의 문서에는 기본적인 모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즉 우라늄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 포기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인 비핵화 정의 문서의 모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에 있다라는 점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을 하면 미국과 같은 핵 보유국의 의무사항도 담기게 됩니다. 이 비핵지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약속, 핵무기를 배치, 전개, 경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도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재는 일종의 고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고문을 받는 당사자가 그 고문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항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부당한 측면이 강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들은 다름 아닌 핵 보유국가들인 것이죠. 핵 보유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핵을 만든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재를 유지, 강화해서 북한의 굴복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해왔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재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점을 설득했으면 하는데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하면서 북한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력한 방법이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다면서 북한에 계속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중단하고 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적 우려 상황을 풀어가면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